박앵근님, 우리 정치가 사류를 넘어서 이제는 5류, 6류, 아예 지하실로 들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정치권만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뭐 관료를 했던 또 교수를 했던 무슨 판사를 했던 사람도 정치권에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자신감이 넘친지 오만방자해서 그런지 대법원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언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법무부 검찰국장에 강주 고검장까지 한 박균택 의원 아닙니까? 예. 민주당 법률위원장.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심은정 검찰총장이 오래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완전히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려 하는구나 그런 인상까지 주는데 우선 이 박균택 의원이죠. 지금은 이재명 사건 때 늘 변호사로서 옆에 가방 들고 쫓아다니다가 급매직까지 찬 사람 아닙니까? 언론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법률 가방못지였죠. 예.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지난 5일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것까지도 정권이 바뀌었다 해갖고 그걸 뒤집어 버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한참 후배들이 이 사건을 수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초선의 박균택이 갑자기 요새 급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갑자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고 또 이 지금 말씀하신 발언을 들어보면 이제 행정까지 거머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제 사법부를 본격적으로 와해시키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와해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대법관 증언법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냥 밀고 가려고 했더니 그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아니 나와 관련된 법은 좀 속도 조절해라. 왜 그랬냐? G7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이 그렇게 사법이나 망가뜨리는 나라 그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 나 갔다 와서 성과 내고 나서 그때 해도 되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막 영원히 하지 말란 뜻도 아니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박균택이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 법무장관 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광주시장이 나가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 뭐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생각은 내가 이제 초선이지만 내가 이 정도로 위상이 확 뛰었는데 내가 지금 내년에 6월이면 뭐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 돼요. 정치에 그 지방선거 나가려는 사람들은 되게 지금 그 1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어딘가를 정하고 뛰어야 되니까. 자, 말씀하신 대로 광주광역시장을 노리나? 혹은 또는 지금 한참 하마평이 무성한 법무장관을 내가 뭐 못할 게 내가 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좀 너무 지나치다. 거기에 광주에 또 부산고검장 하던 사람, 그 사람은 최근에 그 국민추천제 거기 자기 지역구 사람들 많이 나를 법무장관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검찰 라이벌이죠. 검찰 출신. 맞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추측까지 해보는 것이 아니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당시 대표의 변호사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거침없이 여기까지 오면서 박균택이 지금 너무 오바를 하고 있다. 여기저기 자기 이름이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법원 판결까지 이 조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의 어떤 결정 그것도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10대2 압도적 결정까지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이 사법제도가 완전히 지금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앞장을 지금 박균택이 서고 있다.
그럼 이거는 대다수의 의식 있는 국민들은 비판을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딸들이야 더 좋아하죠. 네, 지금 호남에서야 또 더 좋아할지 모르죠. 거기 아까 이름이 기억 안 난 사람이고 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네. 그 사람도 지금 법무장관 추천을 했으니까 마음이 좀 급할 거예요. 자기 이름은 지금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민주당의 이 대표를 8월 2일 날 뽑는다고 합니다. 새 대표를.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지금 카드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 비율을 보면 앞으로 모든 민주당의 경선은 이 비율대로 갈 것 같아요. 네.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 권리당원 55%. 원래 56이었는데 55가 됐어요. 권리당원이 누굽니까? 이 개딸이거든요. 그렇죠. 개딸에 어필하면 안 될 자리가 없어요. 모든 선출직에 다 자기가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개딸들이 들여서 열광할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병기? 예. 거기도 20%가 개딸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박균택 씨가 그래도 어쨌든 법무부 검찰국장 요직 중에 요직이고 광주 고등검찰청장까지 지낸 나름 그래도 검찰에서는 그 경력과 신망이 있었을 텐데 난다 긴단 검찰이라고 봐야죠. 잘 나가는 검찰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삼권 분립이 엄연한 대한민국의 한 축을 대놓고 조작이나 하는 무슨 범죄에 소굴인 것처럼 매도를 하면 근데 그런 사법부는 어떤 사법부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직위원회 사법부고 네. 한마터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못 나갈지도 모를 뻔했던 조희대의 대법원이고 네. 그러니까 거기를 매도하고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올라가고 뭔가 한 자리를 하는 그것이 임명직인 법무장관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 후보인 광주광역시장이든 뭐가 됐든 내가 그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 지금 한 길로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조희대 대법원장, 직위원 부장판사 다 탄핵 특검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이미 판결로 끝이 난 이런 대법원 재판까지도 이거 조작이 됐다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대법원 판사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물리겠습니다 뭐 그리 하나요? 김병기 신임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며칠 안 됐지만 한 얘기가 있어요. 국회 안에 내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반민특위죠. 그러니까 이게 반헌법특위. 반헌법특위. 그러니까 옛날에 반민특위. 반민특위하고 비슷한 게 아니. 자 특검이 세계가 돌아가지요. 막강한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는데 아니 국회 안에 내란 특위는 설치해서 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균택이가 또 내란특위위원장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드린 것도 지금 키워드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키워드가 내란입니까? 저는요 중요도를 이 정권이 앞세울 수는 있다고 봐요. 내란의 어떤 그 소위 척결인지 그 소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정말 그 절반 정도 되는 그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안 던진 국민들이랄지 또는 설사 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금 그것도 지금 그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아니 뭐 보편복지 기본소득 지역화폐 얘기하던 사람들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하니까 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 선배님 같은 분은 이 만약 선별 지급이 되면 액수가 확 줄어들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소상공인으로 또 지원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 유튜브도 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유튜브도 운영이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예, 저도 그러니까 저도 참 이 느끼면서 참 제가 저는 그 고전을 좋아하니까 중국 고전에 그 환고조 유방 때 나온 말이 있잖아요. 말을 타고 나라를 얻거나 천하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말을 타고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타고 참 이 기병 부대를 쓸어 가지고 몽골 기병입니까? 왜 말발굽으로 모든 군대를 다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제발
국정의 아젠다를 좀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지. 어쨌든 내라는 퇴행 아니에요. 예. 레트로 하는데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조용히 저렇게 막강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고 하니까 탈탈 털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제된 상태에서 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될 일이지 온 국정을 내란으로 다 도배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오는 것은 경제 위기 회복, 민생 회복이고 이 내란 접근은 한 4, 5등으로 지금 처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15, 16% 별로 예. 관심이 지금 내란 척결에는 없어요. 아,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퍼포먼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달, 6달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균택 같은 그래도 알만한 사람이 대법원 판결까지도 이게 조작됐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이는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깜빵이 사느냐 나 대소고를 하고 있다 당신들 죄를 내가 지금 대신 지고 깜빵에 있으니까 재헌절까지 사면을 하라 거기에 앉아서 큰소리 치고 있는 범죄자가 큰소리 치고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뿐입니까? 조국 송영길 이런 사람들도 다 내가 사법탄압의 피해자야. 표적수사, 왜곡수사 여기에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재헌절 특사하고요. 광복절 특사를 좀 봐야 됩니다. 예. 이 두 특사가 있는데 홍준표 씨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7.17 재헌절 특사는 좀 빠르고 이화영의 경우에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 같다. 또 그렇게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해주느냐 마느냐가 굉장한 딜레마일 거예요. 특히 조국은 후보도 안 내가지고 만약 조국이 3번으로 조국당에서 누군가를 내면요 상당히 이 대선이 어떻게 될지 5, 몰랐어요. 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냈잖아요. 공이 지대하기 때문에 네. 그럼 조국이만 해줘야 되나? 근데 송영길이 또 눈에 밟혀. 송영길은 왜 눈에 밟히냐? 첫 번째 대선 경선 나갔을 때 송영길 아니었으면 이낙연한테 지는 거였거든. 졌죠. 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이가 거기다 슬쩍 끼워놔가지고 나도 해줘야 되죠. 이화영이는 아이 300만 달러 준 거 내가 진실을 다 아는데 내가 불면은 그러니까 핵폭탄 지금 떨어집니다. 골치가 아파요. 이 세 사람을 선별 복지 하는데 선별 사면할 거냐 일괄 사면할 거냐 올해 해줄 거냐 재헌절이냐 광복절이냐 크리스마스냐 아주 복잡할 겁니다 머리가. 네. 거기에 최측근인 김용이나 정지상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뭐 대통령도 골치가 아프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찰청은 이 민주당 사람들은 아주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하고 기소청으로 아주 쪼개가지고 검찰청을 완전 날려버리겠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 걸림돌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지난해 9월 19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임기 2년이니까 내년 또 9월까지가 임기가 있는데 그냥 물러난다고 했으면은 뭐 좋을 텐데 아직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 쫓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내란죄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그래갖고 직무유기로 16일 날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 경찰, 공수처 다 수사에 나서고 우리 가지고 이게 뭐냐. 검찰의 경우는 당신도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지 않냐 해서 좀 빠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특수본까지 만들었던 건데 그것도 있고 당신 재직 중에 보니까 비아폰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는데 무슨 작당을 한 거야.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그 딸 외무부에 뭐 연구원으로 특채가 됐던데 거기에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것을 걸어가지고 범죄자로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직을 내놓고 집에 갈래, 네. 오라를 받을래, 아니면 더 험한 개망신 꼴을 당하고 그만둘래. 험한 꼴을 뭐 어디 뭐 형틀에 매일래, 뭐 이런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방위 협박인데 어쨌든 시간 문제일 뿐 심우정 검찰총장의 운명은
백척간두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뭐 그렇게 보는 게 좋고요. 어떻게든 뭐든 만들어낼 것이다. 제가 아는 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공공기관장이 한 분이 있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이분이 6월 4일 날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수리를 안 해준대요? 라고 물으니 내란 특검에서 부를지 모른다고 유인춘 장관이 모처에 연락을 받았는데 사표 수리를 못 하겠다고 한대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참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란 특검은 그야말로 과거 그 SSG 나치 친위대를 방불케 하는 소환장이 오면은 자다가도 불려 나가야 되고 이 해외 출국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출범하자마자 예. 수사에 들어가자마자 다 관련자들 좀 뭔가 혐의만 있다든가 또 이 사람은 표적으로 집어넣어야겠다는 사람도 다 출금시켜볼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갈래야 갈 데도 없겠지만은 뭐 그런 조치가 예상이 된다고 보고 제발 이게 프랑스 대혁명 때의 공포 정치로 나라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의 여러 경제 공포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나라의 반쪽을 또다시 적으로 돌리는 이런 그 짓을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속도 조절과 수위 조절을 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150일, 170일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서 특검을 해도 했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를 않겠다. 또 내 사전에는 정치보복이란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반통령이 아닌 온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거칠게 이렇게 정권을 운영해 가는 것은 본인이 제1위 과제로 내세운 국민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까지 보통의 국민들까지도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요 그 신정부 때 의욕을 발휘하는 거는 제가 봐온 좌우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뭔가 의욕에 가득 차 있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안 그랬습니까? 다만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관철시키는 과정은 좋아요. 그런 건 좋지만 제가 볼 때 국민 통합 아니 국민 통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49대 41대 8로 나온 대선 결과를 좀 엄중히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대한동국과 대한서국으로 지금 갈린 이 마당에 이 국민 절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뉴스도 안 보고 뭐 시사 유튜브도 외면하는 그 절반의 국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뉴스 시청률을 보면 MBC, JTBC 빼놓고 전부 허리가 다 꺾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 잘 명심하면서 진정한 화합의 정치를 좀 보여주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